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초등 독서 습관 관련해서 5가지 이야기 지금까지 쭉 이어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또 5가지 글쓰기 습관 관련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독서 습관 60일의 기적, 책이 이제 일주일 정도 후면 출간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번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의 독서 습관 어떻게 한번 잘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글쓰기 습관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입니다. 네. 글쓰기는 필수입니다. 자, 인간은 고양이와 달리 글을 쓸 일이 많다. 하야미네 가오루의 문장교실이라는 책에 나온 대목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업작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가라는 타이틀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전업작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혹시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많은 직업 중에서 유달리 작가에게는 전업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혹시 전업회사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업의사, 전업공무원, 전업디자이너, 전업농부, 전업판매자, 전업변호사, 전업사장, 전업은행원, 전업교사. 다 생소하죠? 전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전업작가, 전업주부.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전업이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전업작가라는 표현은 이런 뉘앙스가 있었죠. 돈을 잘 못 버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 종일 글만 쓰는 사람. 물론 당시에도 성공한 전업작가가 있었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업작가라고 한다면 일단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겠죠. 여기서 좋지 않은 시선이란 경제적으로는 참 어렵겠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아이가,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나는 이 다음에 꿈이 작가야 라고 얘기하면 어른들이 이제 말렸죠. 야, 너 금방이라도 이제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식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글 쓰는 것에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일이 못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였죠. 전업주부도 비슷합니다. 집에서 이제 집안일만 하기 때문에 따로 수입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일은 많이 하지만 수입이 없을 때 그 앞에 전업이라는 표현을 붙였던 거죠. 그런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굳이 작가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루트가 되게 많아요. 많은 것뿐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아니면서도 하루 종일 글을 쓰면서 그것으로 수입을 얻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 회사에서 작성하는 온갖 서류, 보고서, 입학, 취직을 위한 자기소개서, 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수많은 글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 스마트한 시대, 이거 글쓰기는 이제 무슨 구식 소통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심지어 사진을 위주로 업로드하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팔로워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이제 본인이 업로드하는 사진뿐 아니라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한 줄의 문장을 표현하는데 아주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 작은 문장 하나가 이제 그들에게는 광고가 되고 또 이제 수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 대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제 거래가 성사되던 시대에는 사실 글보다는 말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금의 시대에 이제 남겨놓는 글을 통해서 선택이 결정이 돼요. 꼭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평범한 일상 직장인들도 뭐 심지어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올려놓고 소개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신뢰감을 얻고 거래가 이루어지죠. 수많은 거래가 이제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거래의 중심에는 많은 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인터넷에서 글을 읽고 자신의 소비를 선택해요. 이런 현상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아마 더욱 더 가속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전업 작가가 아니어도 블로그나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에 글을 올리고 자신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냅니다. 상황에 맞는 글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건 그 아이의 미래에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건 필수라는 거죠. 자, 글쓰기를 제가 어떤 수입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이들에게 너무 먼 미래 이야기 아니야? 네. 그럼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뭐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이제 학부모의 요청으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공립초등학교에서 객관식 지필시험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평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수행평가를 하죠. 수행평가 방식 중 거의 절반 가까이는 서술형입니다. 짧지만 논리와 근거를 담아서 표현하거나 창작과 상상 글쓰기가 필요하죠. 이런 수행평가는요, 초등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도 수행평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속 추세가 절대평가 방식의 어떤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서술형, 논술형이 점점 더 강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서논술형 수능 시험도 몇 년 있으면 돼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글쓰기를 싫어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은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객관식 시험은 그나마도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필이라도 이렇게 굴려서 아리송한 것들 찍을 수라도 있었죠. 하지만 서술형 문제는 달라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아무 말이라도 채워야 한다는 상황은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잦은 실패감은요, 학습 무기력을 깊이 있게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은요, 자기 효능감을 낮춰주고 결국 많은 부분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수순을 밟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꼭 글쓰기를 아주 잘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글쓰기를 방해해요. 초등 시기에는요, 일단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냥 글 쓰는 것이 귀찮지 않고 당연한 것이고 익숙하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생각보다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글이 매끄러워지고 논리가 있고 창의적인 글씨가 진행돼요. 그냥 잘 써지는 글쓰기 방법은 없습니다. 글쓰기는요, 객관식 문제를 풀듯이 방법을 알면 자동적으로 잘 써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일단 쓰기를 자주 많이 하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자주 많이 쓰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글 쓰는 것이 귀찮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일상 안에서 글쓰기가 이렇게
말하듯 익숙해지는 과정까지만 가도 초등시기는 성공입니다. 진짜 필력은 그 이후에 가꾸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객관적인 지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학생들의 작문 능력 실태 연구 조사라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2017년도 자료인데요. 김주환 안동대 교수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중2 학생 이제 189명의 평균 글쓰기 점수는 49.53이었습니다. 보통 100점 만점 중에서 평균 49점이라면 해당 학년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험 평균 점수를 예측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학력 격차입니다. 평균이 높을수록 아이들 간의 학력 격차가 좁아져요. 당연한 거겠죠. 평균이 높을수록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 격차가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평균이 높건 낮건 어디에든 상위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90점대 후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50점 미만이라는 사실은 글쓰기에는 중간이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치 독서 습관과 비슷해요. 상위권 학생은 매우 글쓰기를 잘하고 있고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글쓰기 능력이 매우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야 평균이 50점 미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작문 실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중간쯤은 쓸 거야 라는 예측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글쓰기가 지금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에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초등시기에 잘 쓰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글쓰기가 귀찮지 않아야 되고 익숙하게는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까지만 가면 그 뒤는 이제 쓰는 횟수만큼 필력이 늘게 됩니다. 자, 오늘 초등아이들의 글쓰기 습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4번 더 글쓰기 습관된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글쓰기 습관 60일의 기적도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자, 초등사이다는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